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잘 다져 변호사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담컨대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는 저보다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분들은 드물 거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주위에는 그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의 개인사이기도 해서 좋은 일도 아닌데 이걸 공개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과 관련된 특정 부분들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흉측하게 생겼거나 못생겨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는 아주 약간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제 외모가 왜 그런 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저와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려서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부유한 집안의 딸일 때 결혼해서 어머니의 집안이 망했을 때 떠나셨죠. 사실상 아버지가 없이 자란 저는 오로지 책만 보고 공부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못했죠. 제가 고등학생 때쯤 되어서는 어머니가 하시던 무역 사업이 잘 되어서 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만 죽어라 하던 저는 기어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죠. 학생 때는 공부만 했고 변호사가 되어서는 일에만 미쳐서 살다 보니 남자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지금에 와서야 겨우 소개로 만난 사람과 지금까지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첫 남자친구이자 약혼자이며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제 남편이 되겠죠. 저는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꿈이 곧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렸을 적 제가 5살이었나 6살이었나 싶을 쯤 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는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 폐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죠. 아니, 사실대로 말하자면 어머니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일평생 일만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자 독을 품고 사업에 열중하여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인제 와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얼굴을 들이밀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린 시절 지냈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지라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던 와중에 저는 두 눈을 의심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노트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마와 싸우던 과정들부터 아주 옛날 일들까지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죠. 나탈리라는 이름을 지었다. 예쁜 딸이었고 승용 씨를 많이 닮았다. 아름답지만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나탈리가 힘들어할지도 모르겠다. 언젠가는 승용 씨와 함께 나탈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날이 오길. 몇 번이나 읽어보았지만 노트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언급되는 나탈리는 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은 다른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쪽으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설마 내가 혼혈이라는 말인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일을 정리하기 위해 이곳에 방문했지만 전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어 제가 이곳에 무엇을 하러 온 것인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금은 침착해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절대 몰랐으면 했죠. 그리고 제 약혼자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기 싫었습니다. 변호사로 잘 나갈 때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저의 어두운 과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굳이 이런 사실을 알려서 저를 깎아내리기 싫었죠. 어머니의 집에서 다른 물건들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한 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제의 그 노트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곤 확신하게 되었죠. 나의 생물학적 친아버지는 따로 계신 거야.
그분은 한국분이시고 하지만 결혼까지 앞둔 지금에 와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다고 한들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에게만은 저의 과거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죠. 그래서 약혼자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을 털어놓고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저의 선택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어머니의 재산 문제를 정리하던 저는 결국 아버지와 법적 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처지에 비해서 너무나 과하게 재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가족을 버리고 떠난 주제에 인제 와서 저러는 걸 보니 없던 정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로 우리 회사의 경쟁업체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승소하면 어머니의 재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다고 한 거겠죠. 지금 아버지의 처지로 선임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쟁업체 쪽도 선임비를 비싸게 받는 대신 일은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상대 변호사는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는 비열함까지 보이기도 했던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비열하지만 실력은 좋은 사람이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전략적 방향을 감독하고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선임 변호사인 피에르 킴 파트너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분은 제가 변호사를 시작할 초기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어서 제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분이었죠. 무슨 일로 나를 부르실까? 혹시 이번 사건 때문에 조언이라도 주시려고 그러나? 궁금해하며 찾아간 저에게 피에르 씨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탈리 씨, 혹시 약혼자가 우리 경쟁 회사 쪽 변호사가 맞나요? 아,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틀린 소리는 아니란 말이군. 제가 나탈리 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주제넘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한 말씀만 드려야겠네요. 약혼자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지만 피에르 씨는 더 이상 자세한 말은 하지 않고 나를 위한 말이니 알고만 있으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튼 소리를 하실 분은 아닌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궁금했죠.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와의 법적 다툼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 때문에 가족과도 의절한다는 세상이지만 어머니의 유산 때문에 아버지와 법적 다툼까지 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이 꼽더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방관했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 법적 다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던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도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을 가져와서 바빠졌기에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피에르 씨에게 들었던 말이 꺼림칙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과의 의미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와인을 먹으며 오랜만에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저의 들뜬 기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정반대의 역겨운 기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약혼자의 사무실에 찾아간 저는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거든요. 약혼자의 사무실에서는 인기척이 있었고 문을 열자 그곳에서는 낯선 여자가 약혼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대 여자는 약혼자와 같은 회사 변호사 동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저런 남자와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눈앞에서 낯선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저 남자와 분위기 있게 같이 마시려고 했던 와인. 샤토 마르고를 쥔 손에 힘이 빠지며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와의 법적 다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약혼자가 이런 타이밍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불행은 한 번에 닥친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상황 아닌가요? 며칠이 지나고 약혼자와 단둘이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파혼을 결정했죠. 약혼자는 자신의 실수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이미 있는 정 없는 정 죄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와의 법적 다툼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불륜을 통해서 생긴 자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한 명에게 공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비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약혼자에게 죄책감 때문에 말해버린 어머니와 친아버지 이야기가 아버지의 변호사 측에 정보가 넘어간 거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약혼자가 파혼에 대한 안갚음으로 상대 측 변호사를 찾아가서 스스로 말을 해버린 거였죠.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로 시작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패소를 받아들이고 당분간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죠. 그동안 제가 누려왔던 성공과 부명예는 어느새 추락하고 있었고 저의 에너지는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저는 친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친아버지를 찾아 나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런 사실을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그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친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정황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싸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친부의 실 주소지를 찾아낸 저는 그 불안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이곳은 우리 회사 파트너 피에르 킴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초임 시절부터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저의 친부였다니. 이게 과연 우연일까? 혹시 피에르 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만 잡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피에르 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으고 피에르 씨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사랑하던 사이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반대로 결국 헤어지면서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불륜인 줄만 알았던 어머니와 친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자 저 또한 친부에게 반감이 들기보다는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생물학적 친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지 생각하면 너무 슬펐죠. 지금은 한국인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과도 잘 어울리며 가족처럼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의 가족들도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었고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감정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저에게도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전해주는 무언가가 있었죠. 이후로 저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성격으로 말이죠. 30대가 훌쩍 넘은 지금에서야 어릴 때 누려보지 못한 진정한 가족애를 느껴보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아버지는 어머니의 유산 문제, 법적 다툼의 증인으로 나서주시며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여 재판을 뒤엎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관계를 불륜이 아닌 정상적인 연인 관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저는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닌 서로 열렬히 사랑하던 연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인 아버지의 덕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